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무상증자는 마쳤고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번 주부터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장이 늘 불안할 때는 저는 그 기업에 지나온 흔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기업의 주변 환경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에 지난 항서제약 중국에서의 리보세라립, 아파티닙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 그리고 기본적인 원천 개발자 폴첸의 지난해의 유상증자, 지난 하반기만 하더라도 폴첸의 유상증자가 참여할까 말까 반신반의, 안티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항서제약 중국계이기 때문에 항서제약과의 모증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늦춰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러나 기업은 원활하게 12월에 모든 글로벌 판권 정도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엘레바, 이뮤노믹, 여러 가지 자회사들, 그리고 HLB 제약, 예전에는 C3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C3가 3천 얼마 때 저는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업이 사명이 바뀌어서 현재 메디포럼 제약, 지금은 HLB 제약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420억 원의 또 생산기지의 삼성제약으로부터의 인수, 모든 주변 여건은 HLB 또는 HLB 생명과학의 제약사의 앞으로 나아감에 저는 충분히 그 기본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여건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3월 14일, 이제 3월에도 2주 정도, 거래일수는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그동안 12월 말부터의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풍부한 증시 대기 자금도 가지고 있고, 풍부한 고객 예탁금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학회의 발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시간외에서도 이제 무상증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단기 투자자분들은 빠졌고, 그래서 시간외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데, 오후 5시 40분경에 이렇게 음봉의 주가를 형성했었죠. 시간외를 한번 잠시 지난 금요일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금 밀렸던 모습, 그 앞전의 시간에는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밀렸던 모습을 보입니다. 5시 30분경부터는 밀렸었죠. HLB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 보합세로 더욱 큰 상승이 보였는데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이었죠. 그 이유는 5시 반부터 나스닥 선물이 200포인트 이상을 빠지면서 그것을 확인한 단기 투자분들, 소위 발 빠른 사람들은 조금 물량을 던진 그런 형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외에서도 200원 정도 빠진 모습이었지. 그러나 장주님들은 그렇게 오히려 더 되레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흐름은 무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급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이죠.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금요일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HLB부터 상황을 보게 되면 매수의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거의 보합세 정도를 하고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보합 정도의 이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 A에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3월 달을 들어서 계산해 보면 역시 기관 투자가들도 무상증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고 있는 증선위의 상정,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그 또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많이 희석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FDA 심사관을 역임했던 이장희 서울대 교수의 어떤 인터뷰, 그리고 11년간 근무하셨던 FDA 부국장 출신인 안혜영 박사, 프리 NDA에 대한 그러한 소견들을 기사들이 나온 바로에 의하면 현재 2019년에 나왔던 6월에 발생했던 그러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그런 부분은 많이 불확실성이 희석이 됐다는 것. 그리고 12월에 또 완전관에 관한 항서제약에서의 연구 결과들.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제 올해 더 학회에서, 미국 학회에서의 발표, 4월, 6월 또는 SM의 그리고 연말의 발표들.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의 표적 또는 면역세포 파이프라인, 우수한 자회사들, 그리고 지난해 흘러가는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지난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한 75점 이상인 흐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는 반가에 해결이 됐죠. 반가에 거래를 되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지만은 그게 큰 저는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어서 주식수가 늘어났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해 볼 때는 1억 주 정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와 3월 달에의 시장에서의 거래 흐름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분봉을 통해서 최근의 무상증자 이후에 시장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HLB 버터를 보게 되면 16일 악몽의 기사로 인해서 이렇게 6만원까지의 흐름을 보이고요. 점차로 이런 어떠한 발표들, 무상증자 또는 악재가 계속 겹쳤죠. 또는 주식담보대출의 관계자에서 어떤 상환 부분 두 건을 거치면서 이렇게 무상증자 건으로 인해서 점진적인 이렇게 상승, 그리고 금요일날 12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8만 원대에서 7만 7천 원에 여기는 차익 물량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이 갭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크게 그 갭 차이도 나지 않았고, 따라서 장주에 장기적으로 가시는 그러한 힘이 더욱더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을 저는 보고, HLB 생명과학 역시나 마찬가지의 시장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HLB 생명과학은 훨씬 더 이때의 가격에 먼저 안착을 했다, 그러한 심리가 많이 작용되겠죠. HLB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요거 9만원대에서 하락한 부분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HLB 생명과 HLB 제약의 키재기는 같은 형태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LB 제약 역시나 최근 3일째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심리 또한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의 관계, 이러한 수급들, 기관 또는 외국인의 시장의 안정, 그러한 부분이 이제 3월을 거쳐서 4월부터는 긍정적인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을 하게 되면요, 11월부터 한 3월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급등했던 종목들은 통계적으로 제가 몇 해 전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제가 나름 조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10월, 11월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12월부터 3월, 2월, 3월을 거쳐서 오르락내리락은 하고 있지만 4월, 5월부터 큰 폭의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기억은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심 기대해 볼 만도 하고요. 어쨌든 3월, 4월, 5월 이후에는 이렇게 국내 증시에 다시 지난해 코로나에 창궐했던 그러한 시기처럼 어느 정도 상승의 무드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내의 과거 20년, 30년과의 증시의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국내의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2023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훨씬 다른 제조업보다는 월등한 그렇게 글로벌에서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간은 2000년 초에 DJ 정권, 지금은 작고하신 DJ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IT와 PT를 육성했던 그러한 시기가 20년이 지나면서 성과물이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발화점은 지난해의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나. 세계가 주목하고 진단시트라든지 어떤 방역, 대한민국의 K바이오의 그러한 위상이 저 정도였나 할 정도로 세계 만방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2023년 이후에는 HLB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크게 글로벌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K-드라마, K-팝 또는 지난해에 그 기생충이라는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된 4개의 부분을 또 석권했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그러한 부분.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모든 글로벌에서의 일본을 제치고 모든 부분에서 상승했는데 제약바이오 부분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실제보다도 말이죠. 조선이야 뭐 세계 1위를 석권했고 2010년 이후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이제는 다시 중국의 수주의 물량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기술력이야 세계 1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저는 2023년 정도 현재 상장하는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이런 기술력이나 또는 임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파이프라인을 그런데 대부분 임상 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결과물이 2023년 이후 정도는 가시적인 성과. HLB에 있어서는 저는 올해가 원년이다. 항서제약에서의 상당한 로열티 지급 그리고 그러한 생산시설 설비 이번에 또 주총에서의 이렇게 각자 체제로서의 CU의 국내와 그리고 미국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모습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주부터 무상증자의 저가 전략으로 인해서 잘 진행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장을 잘 지켜보고 저의 생각도 맞는지 그런지 이번 주부터 올 연말 내년 정도까지를 저는 저의 생각을 한번 믿어보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휴일 너무 걱정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